이번 주에는 바이러스의 전쟁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이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아주 그러한 생물체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네. 이제 바이러스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감기 바이러스 정도만 네. 알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그런데 혹시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 얘기 들으셨습니까? 간염 보균자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네.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들었죠. 비형 간염 예방. B형 간염 그렇죠. 할 때부터. 근데 혹시 이제 그 지금 뭐 간염 이 환자 중에서 B형 간염 환자는 바이러스가 있는 경우도 그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균자라고 네, 알고 네, 계시죠? 네. 그 얘기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부시지 않고 음, 같이 세포 내에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란 얘기죠. 네, 네. 물론 위험하지만 그 상태로 잘 지내기도 해도 네. 괜찮다고 이제 의사들은 얘기하는 케이스인데 네. 그러고 보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공존할 수도 있느냐 사람과 네. 같이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우리 강의 중에서는 가장 이제 주요한 부분이 이런 비형 간염뿐만이 아니고 네. 특히 뭐 이런 에볼라 조류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메르스 이런 것들이 왜 갑자기 많아진 거냐? 최근 현대에 들어서 이렇게 많아진 거냐? 네. 네. 하는 저 질문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가축, 음, 두 번째가 환경 개발, 네. 세 번째가 인간의 밀집. 네.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중에서 가축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건가요? 그게 뭐 어떤 게 더 비중이 뭐 몇 프로다 이런 네. 거는 이제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바이러스가 뭐 최근에 과거에는 뭐 감기, 네. 급성 감기, 그다음에 뭐 간염 뭐 이 정도 알았는데 최근에 뭐 에볼라도 그렇고 사스도 그렇고 또 지크도 그렇고 이제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출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를 과거에도 사스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새로 발견하는 거죠. 아니면 새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겁니까? 기존 바이러스를 발견한다고 봐야죠. 그게 맞나요? 예.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발견하는 기술도 늘었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 나타나는 것도 많아졌고. 나타나는 것도 많아졌고. 예. 네. 저는 만약에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발견하는 게 많다면 네.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뭐 이렇게 이 바이러스 숫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전파가 그야말로 많이 돼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잘 판단이 잘 안 돼요. 예. 그 부분 상당히 좀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바이러스를 전공하는 이 사람들이 경고를 보통 하죠. 경고하는 내용은 바이러스 대폭풍이 일어난다. 폭풍이란 말은 이제 지구에 우리 옛날 마치 뭐 패스트 이런 게 아니면 천연두가 돌듯이 그렇게 지구를 덮칠 것이다. 사실 뭐 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스라고 부르는 것도 중국의 한 데에서 우연히 그 야생 고양이를 요리하던 요리사가 감염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홍콩, 유럽으로 가서 급격히 퍼진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런 게 일어나다는 얘기죠. 그런 경고를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가 있는 데를 자꾸만 침입하는 거죠. 그럼 대재앙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일반인들한테 좀 경각심을 좀 지금보다 더 심하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은 그렇다고 특별히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러한 대유행이 생겼을 때 뭐 조심하는 거, 뭐 바깥에 나갔다 와서는 뭐 손을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정도지. 이게 인류 전체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림을 자꾸만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뭘 하니까 밀림에 있었던 동물 결국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가 잘 몰랐던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도 그렇고 몰랐던 바이러스가 원래는 거기 있었던 건데 그죠? 밀림에 있는 동물이 있었던 건데 그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거니까 자꾸만 접할수록 야생동물 접할수록 그런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건 없습니까? 인간한테 있는 바이러스가 야생동물한테 가는 것? 이건 굳이 뭐 발견하려고도 안 그러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글쎄요. 지금 박쥐 같은 케이스는 뭐 에볼라도 있고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박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은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사실은 해요. 네, 네, 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인간한테 들어와 살 수 있는 바이러스는 뭐가 혹시 사람이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 혹시 생각나신 게 있습니까? 아니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감기 바이러스 있을 것 같고, 네, 인플루엔자 있고, 네, 또 뭐 B형간염, 비형간염 있고, 또 뭐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또 예, 예. 그런 것도 들어와 살고 있는 그런 거죠. 아까 말씀대로 비형간염도 들어와 살고 있고, 에이즈도 지금은 들어와 살고 있는 거죠. 면역이 처치하지 못하니까 들어와 살고 있고, 그렇다고 팍 죽이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게 들어와 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동물에 영향을 줄까? 아마 바깥에 있는 다른 야생 동물이 있는 바이러스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사람이 바이러스를 동물한테 준다. 그건 재밌는 발상인데 아마 그런 게 있으면 아니 같은 동물이니까 연구가 안 된 있는데 연구가 안 된 게 아닌가. 예. 근데 또 이제 일반인들이 또 궁금해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바이러스는 또 혈액으로만 하고, 네. 어떤 바이러스는 체도 네. 되고, 또 어떤 바이러스는 공기도 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차이는 또 어떻게?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는 조금 먼지 같은 건데 네. 그게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가 사람의 목에 들어와서 달라붙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목에 있는 세포 이제 벽에 붙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00배로 튀겨서 나옵니다. 나올 때 그 세포가 터져버려 죽죠. 그럼 이제 목이 붓기 시작 아픈 거죠. 그럴 때 그 바이러스가 당연히 몸 안에 있으니까 혈액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침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다른데 몸 안에 있는 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변에도 있을 수 있고 땀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그 바이러스가 내 피부에 닿으면은 나도 옮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바깥에 사람 많이 모일 감기 유행할 때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라. 갔다 와서는 뭐 하라고 합니까? 근데 에이즈는 그 혈액으로만 옮기는 거 아닙니까? 혈액 내에 있는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혈액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피하고 이렇게 접촉이 돼야지. 그렇죠. 내 그렇죠. 피하고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침이나 이런 거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혈액 속에 주로 있는 거니까 접촉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성 접촉에서 에이드 감염된 얘기는 단순히 성 접촉이 아니고 그 성 접촉을 하면서 뭐 이런 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접촉을 할 때 이제 피가 날 경우 그러면 접촉이 훨씬 두 살의 그런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케이스는 환자의 모든 체액에서 체액이란 말은 뭐 이런 거. 침, 대변, 땀, 혈액, 하다못해 이 살갗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침으로 나오는 물에도 있으니까 옮긴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여쭤봤지만은 뭐 감기가 돌 때는 갔다 와서 뭐를 하라고 그러죠? 열심히 씻고 왜 손을 씻으라고 그럽니까? 여기가 뭐 바이러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 왜 거기 묻어요? 세균도 뭐 있고. 왜 거기 묻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글쎄 이런 데는 옷이 못 들어가니까 네. 여기가 노출된 부위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노출됐으면 이게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바이러스가 있겠죠. 여기 붙어 있으면 예.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러겠죠. 예. 사실 그런 거를 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예. 씻으면은 그 비누로 간단히 씻으면은 음. 99.9%가 바이러스가 다 터져 죽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바깥에 나갔다가 어디 뭐 손잡이를 잡고 했을 때 마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땀이 좀 났는데 그 사람이 거기를 만지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잡으면은 일단 손에 바이러스가 묻는 거죠. 뭐 이 상태로 3, 4일간 놔두면 바이러스는 죽어요. 그렇지만 저녁 때 와서 눈을 만졌다. 당연히 만지죠. 왔다 오면. 예. 근데 눈이 가장 살갗이 예민하고 살갗 침투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살갗과는 달리. 그러면 그 바이러스 하나 들어갔다. 그 안에서 자랐던 게 이제 병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출된 부위를 씻으라는 얘기는 혹시 감기 환자가 기침에서 나와서 돌아다녔던 바이러스 입자들이 여기 붙어 있는데 공중에 돌아다니는데 그게 살갗에 묻어 있을 때 그거를 씻어내라. 네, 네. 어차피 확률이니까. 네, 확률이죠. 예, 확률이니까 네. 그런 의미인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씻어야 돼요. 네. 애들한테 무조건 손 씻으라고 하지 말고 네. 왜 씻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네. 앞으로 나갔다 오시면 어린아이처럼 꼭 씻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